오늘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악몽을 선사했던 선수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 얼굴을 보면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맞습니다. 월드컵 예선 2차전 가나와의 경기에서 우리나라에게 2골을 넣으며 패배를 안겨주었던 바로 그 선수. 이 선수의 이름은 모하메드 쿠두스입니다. 쿠두스는 2000년생으로 가나 국적을 가진 선수입니다. 177cm에 70kg, 왼발을 주발로 사용하죠. 주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이지만 좌우 측면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까지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한 자리를 뽑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공식적인 그의 선수 생활은 2018년 덴마크의 노르셸란으로 이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그의 재능을 서슴없이 뽐냈던 쿠두스는 57경기 14골 3어시스트라는 스탯을 선보이며 여러 구단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구단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2020년 쿠두스는 아약스를 선택합니다. 이적 초반 아약스의 테나와 감독은 쿠두스는 믿을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진 선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쿠두스는 잦은 부상으로 약 2년간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23 시즌 감독이 요구하는 폴스9, 즉 최전방에서 가짜 공격수 역할을 하는 포지션에서 그가 완벽히 살아나면서 또다시 많은 팀들의 구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쿠두스는 아약스에서 87경기 27골 12어시스트라는 스탯을 기록하고 현재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쿠두스는 이적 첫 시즌임에도 리그 33경기에 나서 8개의 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였습니다. 과연 그가 경기장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떨까요? 아프리카 축구 특유의 통통 튀는 리듬감 있는 축구의 대명사와 같은 쿠두스는 기본적으로 온더볼에 굉장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스피드와 공을 잘 빼앗기지 않는 신체적 밸런스까지 지니고 있어 드리블 능력이 매우 뛰어나죠. 실제로 쿠두스는 이번 시즌 103회의 드리블 성공을 기록하며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 성공 횟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공을 잘 빼앗기지 않고 혼자 풀어나오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 때문에 모예스 감독 축구에서 크랙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쿠두스의 드리블은 상대 입장에서는 파울로 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쿠두스는 피파울 횟수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시즌 75회의 피파울을 얻어내며 리그에서 3위의 이름을 올릴 정도인데 그가 뛰고 있는 팀이 웨스트햄인 점은 이러한 그의 효과를 배로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팀 내 데드볼 스페셜리스트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누구보다 위협적인 킥을 때려낼 수 있는 워드 프라우즈의 존재만으로 쿠두스의 이런 드리블 능력은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쿠두스는 뛰어난 마무리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빠따가 좋다의 표본과 같은 선수이죠. 이번 시즌 쿠두스의 기대 득점은 약 7.3 정도인데 그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득점은 8골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준 쿠두스이죠. 아약스 시절 쿠두스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좌측에서 컷백으로 흘러나온 공이 애매하게 흘러옵니다. 특히 이미 공보다 앞서 있는 쿠두스가 받아서 마무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결국 끝까지 공을 따라가 쿠두스가 공을 받아냅니다. 이 상황에서 쿠두스는 골문을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거의 코너 플래그 쪽을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몸을 반 정도 돌리며 왼발 슛을 시도합니다. 하늘로 치솟을 것만 같던 공은 상대 골키퍼가 손쓸 방법조차 없는 코스로 골대를 강타하며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미친 슈팅을 보여주는 쿠두스죠. 태생적으로 좋은 빠따를 가진 듯한 쿠두스의 마무리 능력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어집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웨스트햄의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 웨스트햄의 코너킥 찬스입니다. 길게 올라온 공이 애매하게 쿠두스 앞에 떨어집니다. 쿠두스는 바로 마무리하지 않고 공을 공중으로 한 번 더 띄워놓습니다. 공을 띄울 때부터 계산된 것처럼 마음먹고 오버헤드 킥을 시도하는 쿠두스. 발등에 공이 완벽하게 얹히면서 공은 골문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킥에 대한 마무리도 마무리이지만 순간적인 상황에서의 판단과 유연성, 뭐 하나 빼놓을 것이 없는 쿠두스의 마무리 능력이죠. 마지막으로 쿠두스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중 하나는 바로 그의 활동량입니다. 아약스 시절 테나 감독은 쿠두스를 보며 그는 3선에서도 활약이 가능한 선수라고 말하였을 정도로 많은 활동량과 더불어 수비 가담에도 적극적인 선수입니다. 게다가 공격적인 자원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수비력도 꽤나 준수한 편에 속하죠. 웨스트햄으로 이적한 이후에는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중앙 미드필더는 우측 윙어 역할을 21경기로 가장 많이 소화한 쿠두스인데 그 이번 시즌 히트맵을 보면 측면 지역에서는 상하를 가리지 않고 넓은 활동량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탄력 있는 축구를 하는 아프리카 축구의 대표적인 예와 같은 선수가 바로 쿠두스인 것이죠. 하지만 쿠두스가 더 큰 구단으로 이적하여 활약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선 많은 팀들이 쿠두스의 영입을 꺼려할 만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상 빈도입니다. 물론 이번 시즌에는 큰 부상 없이 시즌을 마무리 지으며 점차 몸 상태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부상 이력은 마치 쿠두스가 시한폭탄과 같다는 느낌이 들게끔 합니다.
그리고 쿠두스는 신체적으로 뛰어난 플레이들의 강점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너무나 신체적인 플레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개인 기량으로 풀어나오려고 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며 본인의 실수를 신체 능력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쿠두스가 더 큰 구단으로 이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이죠. 확실한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확실한 단점도 가지고 있는 모하메드 쿠두스. 아직까지는 온전히 다듬어진 선수라는 느낌은 잘 들지가 않네요. 많은 나이를 가진 선수는 아님에도 눈에 띄는 그의 단점들이 개선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